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가, 어떻게 보면 참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상호 간의 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자녀 간에, 학생, 교사 간에 이런 문제입니다. 교사가 이걸 인식 못하고 있죠. 자기하고 반대 학생을 자꾸 반항적으로 봅니다. 교사가 반항적으로 보면 진짜 반항이 됩니다. 원하는 대로. 왜? 사랑해주지 않기 때문에 차별대로 하잖아요. 우리가 뭐 차별대로가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이게 아닙니다. 그 심리적 학대가 가장 크죠. 아닌 것 같으면서도 실제적으로 차별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는 눈빛이 달라지고, 제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애 부리고 왔는데, 공부 잘하는 원리 분석적인 별다른 반응은 안 보이고 하는데, 이 이모션이라는 이 둘째는 온몸으로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것이 깜짝 놀랍대요. 아, 이런 좋은 점이 있구나. 자기가 칭찬하고 만날 일 아꼈던 애는 별로 감정이 없어요. 원래 그 타입은 감정이 없습니다. 그 타고나는 거. 그래서, 정말, 그때부터 이게 완전히 자기 생각을 바꿨다. 이게 우리가요, 우리 가치가 자꾸 성적에 비유되다 보니까, 참 이걸 너무 높게 생각하면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는요, 지식이 공유되는 사람입니다. 뭐,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앞으로는요, 가르치는 것보다도 지금 경쟁력은 인간성입니다, 앞으로. 네? 디지털화 될수록 아날로그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더 중요합니다. 인간이 더 중요합니다. 그럼 문화가 더 중요하겠고. 그래서 한 가지만 알면요, 제대로 하면 충분합니다. 이런 얘기했어. 지금 대통령 되신 분이죠. 그쪽에 제가 친구도 맨 그쪽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조절하는 분이 있어요. 이 얘기를 좀 합니다. 이제 박 대통령도 지금 진로 적성에 관심이 많은데 하는 얘기가 왜 직업은 수만 가지인데 왜 진로 적성 검사하면 직업이 100가지도 안 되냐 이거예요. 직업으로 나누면 안 됩니다. 너는 군인이다, 너는 간호사다 아닌 거예요. 모두가 간호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간호사로서 하는 역할의 차이입니다. 그죠? 누구나 음악을 좋아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진로적성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지금 서울시 교육감 하시는 분이 도입한 다중지능 있죠. 다중지능을 가지고 자꾸 직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직선적으로 갑니다. 음악적 재능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노래를 잘 부르는 전문가가 있고, 작곡을 하는 사람이 있고, 노래를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있고, 이걸 잘 교육적으로 가르치고, 보존하는 사람이 있죠. 그럼 다 음악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음악의 기능이 다르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아까 왜 눈 움직임만 잘못되면 일어날 수 있는 행동은 수백 가지 될 수 있죠. 그 수백 가지를 맞추는 게 아니고 눈의 움직임만 조절하면 수백 가지 조절돼요. 그럼 우리가 직업이라는 게 그 기능을 알면 이 직업이 요구하는 두뇌 기능이 뭐냐, 그 다음에 내가 이 직업에 맞는 두뇌 기능 타고났느냐 아니면 그 반대냐,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너가 뭐 하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는 절대 이거 하면 안 된다 생각해요. 왜? 반대로 타고난 두뇌 특성을 가지고 반대 직업을 선택하면 이거는 거의 필패입니다. 아니면 몸이 망가져요. 40대가 되면 온몸이 아프고 아무 이유 없이 아픕니다. 그러면 더 이상 아프기 전에 직업 공헌도 떠나죠. 이민을 갑니다. 이민 가든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든지 사업에 실패하든지. 그래서 이 진로 적성을 그렇게 보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두뇌의 근본을 알고 이 직업이 두뇌에 뭘 원하느냐를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잘 아시면요. 정말 이 사람을 이렇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자, 이제 들어갑니다. 휴먼 브레인 싱킹 스타일. 자, 이 두뇌는 있죠. 해부학적으로 4개로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이게, 좌우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상하로도 갈라져 있어요. 그렇게 안 찍으셔도요. 앞으로 내용이 다 제공됩니다. 이게 있죠. 4등분으로 갈라졌는데, 왜 갈라졌느냐, 중요한 거. 갈라졌다는 거는 4개의 기능이 다르다는 것이죠. 네, 기능이 다르고, 기능이 다르다는 거는, 이 기능은 4개가 다 달라요. 그러나 이 4개는 살아가는데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4개 중에 하나만 타고납니다. 그걸 우리가 두뇌 우승이라고 해요. 이 브레인돔이었어요. 그러면 이걸 타고난 사람이 이 생각을 하지 않느냐? 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 생각, 이쪽으로 더 많이 생각을 하는. 이게 자기를, 예를 들어 이걸 타고난 사람이요. 이걸 하면 자꾸 이 생각을 하죠. 이게 만족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뇌가 있죠. 이걸 타고난 사람은 요거는 개발되고 요거는 개발될 수 있는데 대각선은 개발하기가 제일 힘들죠. 대각선이 반대입니다. 이 시간적이고 절차적인 분야가 이거죠. 이런 사람은 뭐가 없어요? 융통성이 없어요. 창의성이 없어요. 네? 이 창의성 있는 사람은 시간을 안 지킵니다. 시간 속에 매이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프리랜서로 잘 돌아다닙니다. 네, 묶이는 거 싫어합니다. 묶이는 자기 사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논리 분석적인 사람은 인간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인간미가 있는 사람은 논리 분석적이지 않습니다. 말만 많지 절대로 핵심이 없어요. 이 사람은 말은 많이 하지 않는데 똑똑합니다. 해야 될 말만 합니다. 그게 서로가 다르다. 대각선이 왜 발달이 안 되느냐? 전기 흐름이 없더라. 전기 흐름이 적으니까 그걸로 가는 정보를 아무리 보내도 그쪽으로 가지 않는다. 자, 이 창의적인 사람이 이쪽 사람이 하는 일 있죠. 동사무소에 근무한다. 절대로 안 됩니다. 사고를 치든지 결과를 하든지 해버려. 이게 잘 안 된다. 자, 그러면 제가 하나씩 볼까요? 좌측분의 기능은요, 정확하게 반복하는 기능. 우리가 살아가면서 루틴이라는 거 있죠. 루틴이라는 걸 똑같은 순서로 반복하면 살아가는 거잖아요. 학생 같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가방 챙겨서 학교 갑니다. 이쪽 애들한테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 루틴이 있대. 루틴이 이쪽 기능이 있대. 정리정돈하고 한 번에 하나씩 딱딱딱딱 하고 있죠. 이쪽 두뇌 형태는 직선적이에요. 그래서 글자도 팍팍 합니다. 직선이 있고. 이쪽은 곡선입니다. 글자 엉망이죠. 본인이 있으면 본인도 이해 못해요. 이 곡선적으로 세상을 보죠. 자, 그러면 직선적으로 정확하게 반복해야 될 기능은 순차적이고 절차적이고 세밀하고 일상적이죠. 얘들은 아주 조그마한 거 틀린 거 찾아내는데 아주 노사들입니다. 이 명함 주면요, 명함 여러 해보고 요 점 안 지키겠다 딱 내라. 그런데 큰 그림은 절대 못 그려. 너무 근시한 줄로 보는 거예요. 멀리 보지 않고 이러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하면 안 되는 일을 시키면 딱 맞습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면 인프라 되는 일 다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공무원. 우리 이 대통령이 잘못하는 게 말이죠. 이 사람의 공무원을 뽑아놓고 혁신하라 하면 안 됩니다. 혁신은 이쪽에서 합니다. 창의력이 이쪽에서 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모든 사람이 창의력이 이유가 없다는 사실. 이 사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의 가장 큰 단점이 뭐겠어요? 시간적이죠. 절차적이죠. 이런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게 하는 방법은 딴 거 없어요. 정확하게 지시해주고, 예, 정확하게 양을 정해주면 됩니다. 그만큼 합니다. 우리 집을 뽑아놔도 있죠. 이쪽 타입은, 이쪽 타입은 말하는 걸 싫어하고 일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책상에 앉아 하루 종일 안 일어납니다. 지시한 거 탁탁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시하지 않는 건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 타입한테 제일 안 좋은 게, 알아서 해라. 이러면 안 돼요. 갑자기 그래서 황당해서 지시를 해주면 규범을 정확하게 지키면 그게 탁탁. 그래서 모범적이죠. 근면성은 이쪽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얘들은 공부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어요. 창의성이 없어요. 이쪽은 이제 논리적인 도입니다. 논리 분석적이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원인을 파악하고 그 진단을 잘합니다. 그 다음에 수학을 잘하고 기계를 잘합니다. 그 이쪽 타입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유리한 타입입니다. 실제 공부 잘하는 타입이 이쪽입니다. 이쪽은 전략적이죠. 뭐 딱 어떤 일이 있으면 그냥 가지 않고 전략을 딱 세웁니다. 아, 저 사람을 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딱 하고. 이쪽 타입은 뭐 무슨 일이 있으면 흥분해가지고 가서 더 사고를 칩니다. 전략을 짜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경쟁 본능이 있어요. 본능이 누구한테 이기는 게 본능이에요. 그래서 이 경쟁적이죠. 그래서 경쟁을 자극하면 이쪽은 두뇌가 활성화합니다. 옛날에 우리 직원 중에 열정 타입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싸움하러 갈 때 이 사람 보는 거예요. 싸움하면 이기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서. 그런데 화합할 때 이 사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다 깨버려요. 자기가 똑똑하다는 걸 자꾸 인정받는 거죠. 그 경쟁 본능이에요. 우리 사회가 말이죠. 이 사람들이 성적이 제일 좋다. 제가 아까 앞에 얘기했죠. 논술을 가르치면, 논술을 시험 치면 이 사람이 유리하지, 이 사람이 유리하겠어요. 또 교육의 양극화를 일으킨다. 자, 이쪽 타입은 사적인 일에 끼어드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뭐 집안일 얘기하면 딱 싫어합니다. 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싫어합니다. 업무적이고 이런 거 좋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 타입은요. 인간하고 화합하는 게 하모나이즈 하는 게 본능입니다. 우측이죠. 남하고 화합하고 감성적인 분야가 이쪽입니다. 감성적인 분야죠. 그래서 하모나이즈 하기 때문에 노래하는 걸 좋아합니다. 음악이 하모니잖아요. 그죠? 하모나이즈 합니다. 노래하는 걸 좋아합니다. 실제 가수가 되려면 이쪽 타입이 안 되면 절대 하지 마라. 탤런트가 되려면 이쪽 타입이 돼야 됩니다. 네. 남하고 화합하기 위해서 남의 성장 감정을 자꾸 파악하려고. 이쪽 타입은 사람 만나면 눈을 자꾸 이렇게 봐요. 파악하려고. 그러니까 그 배우라는 게 남의 감정의 그 섬세한 면까지도 자기가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건 이쪽 두뇌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음악 무용을 잘하고 인간적 관계, 대인관계, 화합, 사회적 교감. 그럼 이쪽 타입은 일보다 사람하고 만나기를 더 좋아해요. 그러면 직업이 사람을 만나는 일을 해줘야지 사람 못 만나게 하는 직업을 생각하면 안 된다. 일의 중요성보다 누구와 일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쟁 본능이 없어요. 경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것도 없고 싫어하고 지고자 하는 거, 지는 것도 싫고. 그래서 공부를 못합니다. 이쪽 타입 공부를 못해요. 왜? 인간관계 자꾸 하는데, 영적 정보적 두뇌도 이쪽입니다. 느낌의 바탕을 둔 사고를 하지, 객관적 사고를 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객관성이 없어요. 말은 많은데 키워드가 없고. 여기는 감정에 움직이는 걸 딱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의사가 불친절한 게 아니고, 요런 타입 여사가 되기 때문에 불친절합니다. 이 타입 여사가 되면 굉장히 친절한데 이과대학을 못 갑니다. 이과대학을 못 갑니다.
실제 이쪽 타입은 정말 친절한 의사. 우리 돌아가신 이태석 씨도 있죠. 영적 종교적이죠. 음악 잘하죠. 네. 그 교회 가면 다 노래 잘해요. 이쪽 타입이죠. 그 이태석 신부가 자기가 집이 가난했는데 장학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받아서 미안한 거죠. 이쪽 타입이기 때문에 공부를 못합니다. 제가 과자를 다닐 때는 이쪽 타입이고 사람 관계에 막 해가지고 말이죠. 끊지를 못해가지고 거기에 여기 다 빼지고 그래서 이제 이쪽 타입은요 공부에 동기가 없어요. 남을 이기고자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 집 애가 이런 애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공부할 때 바위 선생 인간성이 들어서 공부 못하겠다. 바위 선생 이 공부하는 걸 뭐 인간성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중요합니다. 자기가 가르치는 사람을 좋아해야 동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기고자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네? 엄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그럼 이 동기는 인간 속에서 줘야 됩니다. 자, 우측 전내가 시각적 공간직입니다. 세상을 3차원으로 보죠. 우리가 은어라는 건 2차원이죠. 종이 위에서는 그것이 2차원입니다. 여기 3차원이죠. 그래서 책 읽기 싫어. 이게 입체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픽을 좋아하지 이건 문자를 싫어합니다. 난독증 애들이 대부분 이쪽입니다. 세상을 창조한 사람이 이쪽입니다. 창의성이 뭐예요? A와 B의 관계 속에서 무언가 원칙이 있다는 프린시플을 찾아내는 거죠. 패턴을 인식하는 능력입니다. 달과 지구 사이에 뭔가 있다. 네?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질 때 뭐가 있다. 그게 인력이다. 그걸 찾아내는 게 창의성이죠. 그래서 남이 보지 못한 패턴을 인식하는 능력이 창의성이고 또 하나는 이미 있는 걸 합성할 수 있는 능력. 합성의 창의성과 패턴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 두 개입니다. 창의성, 상상력, 예술성. 시인이라든지 음악하는 사람들 다 음악이 아니고 음악은 이쪽이고 이 미술하고 이쪽입니다. 이 건축은 이쪽과 이쪽이 다 결합돼요. 논리성과 이 시각적 공간이 결합돼요. 그래서 건축이 어렵니다. 세계적인 건축가들은 전부 다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이 두 개가 동시에 됩니다. 그 남동적인 애들이요, 이런 타입이잖아요. 어디로 못 옮겨가기 때문에 어릴 때 이렇게 그림책 주면 자꾸 뒤를 잡고 뒤에 뭐가 있는 거 같죠. 입체로 보기 때문에. 기억자와 미역자가 돌리면 똑같죠. 그래서 혼동이 일어나요. 기억자를 그걸 붙여버리면, 혼동이 일어나는 애들한테 가르칠 때, 기억자, 미역자를 붙여놓고, 고정시켜놓고, 눈을 감고, 눈을 뜨면 혼동이 일어나요. 손으로 그냥 이렇게 다른 감각을 이용해버리면 인정합니다. 그건 혼동이 안 된다. 1조. 자, 예를 들어가지고 말이죠. 간호사가 있다. 간호사는 어떤 타입을 해야 됩니까? 자, 사람 병동에서 사람 만지고 터치하고 막 이런 타입은 병동에서 친절한 간호사들. 말하지 않아도 자기가 말합니다. 자꾸 이렇게 터치해요. 그러니까 1시간만 지나면 둘이 벌써 팔짱 끼고 다니죠. 금방 엮어버려요. 사람이 있는데 도사들이 사람한테 관심이 나요. 그래서 그런데 이쪽 타입은 그러면 간호사가 되지 마라 하는 게 아니라 이 중환자실에 혼수상태 환자는 이쪽에 들어가야 됩니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말보다 일조한다 그러죠. 자, 이쪽 타입이요. 중환자실에서 간호사 하면 말할 수 없어서 스트레스 받고, 그 다음에 자꾸 실수를 합니다. 산소 안 끄고 가버리고. 말하다가 머릿속에 저녁에 누구 만난다고 이런 생각하다 보면 디테일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쪽 타입이 환자 그 병동에 오면 정말 불친절한 간호사들이 말을 안 합니다. 일반 묵묵히하지 말하면 싫어. 이래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운동 이 음악도 말이죠. 이건 노래하는 음악이고, 이건 작곡하면 돼요. 이건 비즈니스하죠. 이거는 교육하고 보존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직업을 단순하게 보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하나가요. 똑같은 타입인데 외향성이 지나치게 외향성이 15%고 지나치게 내향성이 15%고 나머지 70%는 내향성, 외향성 균형이 있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보통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향성과 외향성의 이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우리 여기 이제 평가를 하면요. 12점이 만점이 돼요. 그래서 이제 외향성과 외향성이 12대 0이냐, 9대 4이냐, 4대 8이냐, 이런 식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 외향성이 10이고 내향성이 0이면요. 이 사람은 일주일에 설치도 괜찮습니다. 총알탄 총알탄 산악이 하는 거 있었죠. 인간극장에. 왜, 자동차 영업하는데, 일주일 내에 그냥 전화 오면 티 나간 사람이 있어요. 이게 12대 0이에요, 외향성. 저는 이제 외향성이 9고, 내향성이 3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외향적으로 살다가 3의 내향성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용한 시간이 필요해요. 그럼 4대 8에 이제 외향성이 4고, 내향성이 8이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은 자극적인, 경쟁적인 환경에서 일하는 거 싫어합니다. 조용하게, 그죠? 자기가 차분하게 일하는 거 좋아해요. 만약에 내향성이 더 크죠? 그럼 이 사람은 남들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이런 거 싫어하고 혼자 조용하게 작품 만들어서 판매를 다른 데서 하고 이런 거죠. 이런 게 더 좋아요. 똑같은 자체 분해인데 외향성과 내향성이 다르죠. 외향성은 공장에서 생산 라인에서 이렇게 막 점검하고 하는 이런 게 있거든요. 내향성은 도서관에서 사상 정리하고 이런 거. 똑같은 기능이어도 정리의 기능과 감시의 기능이어도 내향성이냐 외향성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내향성인 사람이 훨씬 더 취약하다. 내향적인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두뇌가 있죠. 타고날 때 각성 수준이 너무 높은 사람이 내향성이 됩니다. 각성이 너무 높다 보니까 조그마한 자극도 과대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상처를 잘 받죠. 어제 아무 의미 없이 얘기했는데 다음날 전화 옵니다. 어제 했던 그게 의미가 뭔지 생각이 그 얘기한 사람 잊어버립니다. 이거 바르죠. 목소리도 조용조용하죠. 그죠? 크게 하면 자기 손 목소리 자기가 놀라게 됩니다. 외부 자극을 확대해버립니다. 그래서 내향적인 사람, 외향적인 환경에서 일을 하게 되면 에너지가 다 고갈돼요. 극히 내향적인 사람하고 극히 외향적인 사람이 부부가 되면 이건 끝나는 거예요. 내향적인 사람이 항상 피해자입니다.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이게. 마치 밥을 먹을 때 있죠. 오른쪽 잡이하고 왼쪽 잡이 옆에 이렇게 앉아서 같이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계속 부딪히죠. 그래서 내향적인 사람은 왜 계속 시끄러운 환경에서 일을 하지 못합니다. 이거 보세요. 외향적인 사람이 우측 분해에 외향적인 사람은 사람을 많이 사귀입니다. 깊이 사귀는 사람 없어요. 깊이 들어가는 거 싫어합니다. 내향적인 사람은 몇 명을 깊이 사귀죠.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뒤에 이제 이 평가를 보면요 다른 평가하고 다릅니다. 다른 평가하고 다른 게 다른 평가는 결과지 그림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파악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거죠. 네? 이거 하나만 가지고요 상당히 많이 파악합니다. 아까 자살을 파악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살하는 타입이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 내향적인 사람이 자살합니다. 그래서 평가지 딱 봐가지고 있죠. 내향적이고 우측분해다. 그런데
부정적 감정과 긍정적 감정 비율이 또 나와 있어요. 그 부정적이 높다 하면 체크해줘야 돼요. 이거는 잘 관찰해가지고 상처 안 받도록 해야 돼요. 그 내향적인 사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학교에서 적응이 안 되는 사람, 이쪽 타입. 이쪽 타입은 반항합니다. 이 자기 사고가 뚜렷하고 있죠. 왜? 남하고 화합 안 되고 자기 사고 뚜렷하고 이런 애들 있죠. 네? 그게 마치 반항적으로 보이죠. 창조를 하려면요, 남의 말을 들어서 창조가 안 됩니다. 남 말 다 듣고 나면 사과할 이유가 없죠. 네? 정말 위험하고 다 듣고 나면 배치가 안 됩니다. 이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그 기능이 바로 이쪽에. 그래서 벤처 CEO의 100% 외향성의 부적 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했는 검사예요. 자, 여기에 외향적인 사람은 벤처 CEO가 되고, 내향적인 사람은 내면적인 창조를 하죠. 그게 미술이고 시인입니다. 자, 경영학 하는 사람은 이쪽에 외향적인 사람이고, 경제학 하는 사람이 이쪽에 내향적인 사람. 경제학이 학문적이고 내향적이죠. 경영학은 실제 프랙티스니까 내향적. 그래서요, 이쪽 타입의 내향적인 사람이 부정을 하더라고요. 반항합니다. 이쪽 타입은요,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남한테 구속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타입한테 제일 안 좋은 말이 최후 통첩성 말이죠. 셋셀 때까지 그만해요. 이러면 이쪽은 둘셀 때는 그만둡니다. 이쪽은 반항심이 있죠. 자기가 남한테 지배받지 않겠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있다 보니까 이쪽 타입 그 호기심 많고 새로운 걸 추구하죠. 그러면 셋셀 때까지 그만해 하면 셋세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게 궁금합니다. 한번 버텨보자. 3cm까지 잘라면 자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사소한 일에 목숨 걸어요. 실제 그래요. 그래서 얘는 반항하는 부적응이고 얘는 상처받는 부적응. 얘가 불안 자살로 가고 얘는 공격성. 이쪽은 학교에서 큰 문제 없어요. 이쪽은 자기가 유리한 쪽을 택하고 이쪽은 지시한 대로 택하고 이쪽은 학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학교가 좋은 게 아니고 자기가 우월하기 때문에 학교가 좋고 그 다음에 자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이 자기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더 잘 세고 질서와 정리나 어떤 일관성 있고 정확하게 반복합니다. 이 사람한테 일을 맡기면 이 사람한테 일을 맡기면 정확하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제가 참 지금 우리가요 이쪽을 추구하는 이 교육이 바뀌어야 됩니다. 왜? 이쪽 사람들이 감성적이고 이 정서적인 사람들이죠. 자, 좌측 두뇌는 사고 형태가 형식적인 사고를 합니다. 형식적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절차적인 사고를 합니다. 그런데 우측 두뇌 이쪽은요 사고의 형태가 무작위적입니다. 무작위적이라는 것은 형식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옷 입는 같은 것도 형식을 안 차립니다. 형식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회가 형식을 너무 딸리니까 여기서 반발해요. 사고의 형태가 다르다. 타고난 사고 형태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요 학교 성적을 수미양과 이쪽 타입한테 유리한 수미양과 이것만 매기지 말고 근면성 수미양과 인간성 수미양과 창의성 수미양과 이렇게 매겨요. 이렇게 매기면 다 파는 거예요. 각자의 아까 처음에 나왔잖아요. 각자의 빛을 바라면 네? 여기 각자의 색깔이 있거든요. 이게 다 에너지가 다 다르다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은요, 어떤 지시를 주면 에너지가 발휘됩니다. 네, 이 사람은
인간적일 때 에너지가 발휘돼요. 이 사람은 새로울 때, 새로운 것을 한다. 변화를 추구할 때 에너지가 발휘됩니다. 이쪽 사람은 경쟁에서 이기고 살 때 에너지가 발휘돼요. 그리고 각자의 에너지가 다르죠. 그래서 각자에 맞는 에너지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이쪽 타입을 교사하면 이쪽 타입을 무조건 싫어하겠죠. 막 반항하는 것 같고 이렇게 질서가 없게 보이잖아요. 이쪽 타입이 질서가 없는 것 같죠. 나름대로는 질서가 다 있어요. 방이 무슨 폭격맞은 것 같은데, 그걸 정리정돈 내고는 야단 납니다. 자기 나름대로 어떤 구석에 뭐가 박혀있고 다 합니다.